안녕하세요. 로이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의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많이들 높아지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개인 위생, 건강 관리, 이거는 뭐 핵심 아닌 핵심, 누구나가 꼭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더 그러겠죠. 더더욱 건강에 대한 생각과 가족의 건강, 나가서는 사회적 건강, 국가적 건강, 뭐라고 말하기 뭐하죠. 예. 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 속에는 코로나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필수 꼭 드셔야 될 부분, 이 부분도 함께 좀 영상으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족 건강을 위해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건 락토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딱 나와 있습니다. 좌측 위쪽 보니까 이미지가 좀 있네요. 어떤 제품인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건 락토진, 장에 좋다는 얘기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이미지상에서 보셨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그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원료 제품명은 뭐 하이건 락토진, 유산균,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종의 유산균, V113, 135 등 포함된 장 건강, 또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주고요. 면역 개선에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다기능, 아기능, 건강기능식품이다. 3g짜리가 30호가 들어가요. 이 제품이 어디가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자세하게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봤더니 제품명은 하이건 락토진, 제품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함유 식품이다. 총 3g짜리 30호, 그래서 90g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치 유산균을 포함해서 약 17종의 유산균, 아연,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프로바이오틱스, V113, 135. 자, 제품의 기능성으로는 장 건강 및 장내 환경 개선, 배변 개선, 면역 증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 속쓰림, 더부룩 등을 개선해 준다. 섭취 대상은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죠. 뭐 앉아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장이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겠죠. 좀 쉴 시간도 줘야 되고 하죠. 요즘에 그 위장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뭐 6시 이후 뭐 9시 이후 먹지 말라 이런 말들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유산균이 꼭 필요한데 이 장내 유산균이 감소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면역 증강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면역을 좀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 장이 또 예민하셔가지고 소화기관이 불편하심, 배가 더부룩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심, 특히 설사, 가스, 속쓰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역 건강 시장을 좀 찾아봤더니요,
그 2014년부터 해서 한 17년, 지금 좀 더 변화가 됐겠죠. 약 2014년에 한 2천억 정도의 시장이 3년 만에 약 1,0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건강에 대한 생각은 뭐 바뀌지 않을 거고, 특히나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뭐 과신할 수도 없고요. 또 그만큼 더 사전에 건강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그 주요 키포인트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장의 신체 면역 세포의 70%가 위치하고 있는 장 건강이 곧 신체 면역 유지의 해답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요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건강한 장과 면역 개선을 위한 맞춤 솔루션이다. 시너지로는 뭐 17개의 유산균, 혼합 유산균, 아연, 비타민, B군, C군, D 여러 가지 토탈 케어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하고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이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한 사람당 세포 수는 약 30조, 미생물 수는 39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서 음식물을 분해, 비타민을 합성하고 병원균, 발음이 좀 어려운데 병원균 방어 등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며 장내 상피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또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뇌, 심장, 폐, 간장 질환과 당뇨, 암, 임신 등 관련해서 장기의 기능이나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열을 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궤양성 대장염,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만 및 당뇨병, 피부질환 등 질환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그 대학병원에서는 혈액 내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산모의 조산을 조기에 예측, 언론이나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프리 신바이오틱스 외에 지금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체를 의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의 유산균 배양건조 대사산물이라고, 차세대 유산균, 유기전 그 박테리루신, 뷰티레이트, 아미노산, 펩타이드 등이 있는데 유산균을 직접 삼열시키고 장 점막 면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유산균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유산균 등 그 유익균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로는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익균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면 더 이상 이제 뭐 그럴 필요는 없어진다.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점막에부터 유산균을 제거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 점막 부착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이를 인식한 그 미국, 또 유럽, 일본에서는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포함한 포스트 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돼 시판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포스트 바이오틱스 신약용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이건 락토진. 바로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서 이 회사에서 대기업과 함께 만든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제품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이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한 2, 30분 전에 때 먼저 먹습니다.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되고 더부룩한 부분을 많이 좀 감소시키고 점점 뭐랄까요, 이게 이제 안 먹으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17개 혼합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그 유산균 발효공법을 통해서 동결 건조 보호 코팅하고 이런 게 이제 장에 들어가서 유산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스트바이오틱스 V113, 135 이거 뭐 이제 김치 유산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정성, 소재의 안전, 적용 제품의 다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미생물 소재다. 자, 기능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라고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험 완화 효과가 있고 간염 완화 효과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드시는 분들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 안 드시면 거의 다 만족 생각을 합니다. 먹어보면 맛도 좋아요. 그리고 상당히 부드러워서 물로 드시진 않고 그냥 썰어 드시면 먹는 김도 아주 입자가 워낙 곱다 보니까 체하거나 물로 드시는 분들이나 그냥 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맛도 좋고 한번 드시기에 아주 좋다. 3g 정도니까 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근데 여기에 제품에서 이제 획기적인 게 여기에 또 아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연 하면은 이제 전립선 기능, 생식기가 필수적이죠. 여드름도 예방하고 피지선의 작용도 조절하면서 단백질 합성과 콜라겐 형성에 건강한 면역계 유지 및 상처의 치유 촉진도가 간의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뼈의 형성에 필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접근하시고 쉽게 드시면 된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자, 여기 아연이 들어가 있는데 아연 부족 시에는 미각, 후각, 상실, 또 손톱이 얇아지고 벗겨지는 흰 점이 생기고 여드름, 성적 발달 지연, 피로, 성장장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게 부족하면은 이런 아연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품에는 비타민 D, 아연 포함되어 있다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상품이 좋은지, 왜 드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 제품이 좋다는 거는 이제 한번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좋구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왜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 제품을 참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2주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700명 이상이니까 실제 감염자 수는 매일 수천 명에 달할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 이 추이가 이어질 텐데요. 확진자 수가 많으면 증상이 있는 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도 어려울 것이고 통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해열제나 가래약 같은 단순 감기 처방을 받고 좋아질 때까지 격리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19를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영어로는 징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을 때 바로 이 아연을 같이 먹었는데요. 월터 리드 군비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처방 목록을 봐도 아연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분이길래 대통령까지 이걸 다 먹었을까요? 우선 아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장기 아이들, 임산부나 수유부들은 보통의 경우보다 필수 영양 성분이 빨리 소진되어 버립니다. 아연은 특히 육류에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아연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연 결핍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결핍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철저하게 하면 파이틱산의 섭취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아연의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은 식이 아연을 약 50% 정도 더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육류, 달걀,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에 포함된 아연은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연을 섭취하기에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19 입원 시 낮은 아연 수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입니다. 바르셀로나 소재 대학병원에서 249명을 대상으로 입원 시 혈중 아연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21명이 사망했는데 아연의 평균 혈중 농도는 43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의 농도는 63.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아연 농도가 올라갈수록 급성 감염 시 볼 수 있는 혈중 인터루킨6의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인터루킨6는 염증 시 분비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이 심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의 주된 원인도 바로 이 인터루킨6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아연은 사이토카인 스톰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시 아연 농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먹었는지 아시겠죠? 아연이 혈액 내에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길쭉한 직행 통로가 있다면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직행 통로를 이온 통로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은 지금도 코로나19의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약이 아연의 이온 통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약을 같이 먹으면 세포 내부로 아연이 훨씬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만 먹기보다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처방약이고 확진자가 많다 보면 공급량이 부족해지니까 처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아연이 이온 통로로 작용하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처방약이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연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아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형태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비타민 B군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용량은 예방 목적으로는 하루 10에서 20ml 정도 드시면 되는데 확진 시에는 하루 50에서 100ml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알아봅시다. 예전 영상에서 타이레놀을 먹을 때 이걸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타이레놀 중독, 즉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타이레놀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게 되면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활성탄 투여나 위세척 등도 필요하겠지만 타이레놀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제의 투여입니다. 타이레놀의 해독제가 바로 N-아세틸시스테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로도 아주 흔히 나오는,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정말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이레놀 독성뿐만 아니라 만성 폐질환, 독감, 폐혈증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래 나올 때 쓰는 약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8번에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네요. 혹시 도박 중독인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코로나도 예방하고. 그러면 N아세틸시스테인은 어떻게 독감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까요? 논문의 제목은 N아세틸시스테인,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폐 손상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심해서 손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ARDS, 즉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증화되는 것만 잘 막아낸다면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은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악은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서 글루타치온 합성을 증가시키는데요.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가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6와 활성산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과도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전을 통해서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스톰을 예방하고 폐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악은 한 가지 다른 성분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요. 여기에 티올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악, 글루타치온 등의 황화합물의 순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비타민 C 순환이 있죠. 비타민 C와 나악은 이렇게 서로를 환원시키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비타민 C가 나악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나악도 비타민 C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악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이토카인 스톰과 ARDS를 방지해준다. 라는 연구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확진 시에는 하루 600ml 3번, 총 1800ml 정도 드시고 예방 목적으로는 200ml를 두세 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비타민 D입니다. 항바이러스 효과로는 압도적인 1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논문도 이미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딱 한 개만 사 먹을 수 있다. 난 약 먹는 거 딱 7색이라 최대한 적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1위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먹었겠죠? 역시나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최근에 나온 논문 한 편만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무증상 확진자와 중증 확진자의 비타민 D 수치와 염증 지표 연관성 분석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혈중 비타민 D 평균 수치가 27.89인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확진자의 평균 수치는 14.35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비타민 D 결핍률은 무증상에서는 약 33%인데 중증 환자에서는 약 97%였습니다. 너무 결과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비타민 D는 부족하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인터루킨6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염증에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무증상에서는 약 12 정도인데 중증에서는 약 19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페리틴도 염증 지표 중 하나인데 무증상에서는 약 187이지만 중증에서는 약 319로 크게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남성의 86.8%, 여성의 93.3%에서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였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8.4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30 이하가 결핍이고 20 이하는 심한 결핍입니다. 여자분들이 더 심하네요. 여성분들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는 안 되겠죠. 용량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용량은 다음의 표처럼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따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된 영상을 보시거나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쉽게 제가 박사님께서 오늘도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로이김은 또 다른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